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민입니다. 오늘 좋은 5월 달의 주말이죠. 자,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는 늘 강의를 드리기를 섹터의 흐름을 잘 보자. 수급이 어느 쪽에 몰린지 우리가 잘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 주에 거의 대부분이 그 종목들이 이미 오른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자료를 준비한 이후에도 또 오르는 섹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과 시장의 이슈를 받을 종목에 거래를 하자. 시장의 이슈를 받지 않는 종목에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언젠가는 올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지만 그것이 1년, 2년, 3년 계속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섹터를 공략하면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오늘 강의의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수급과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를 공략하자.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두 가지 섹터를 할 텐데 전력 설비 섹터와 K-뷰티 섹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상승 섹터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이제 전력 설비와 K-뷰티인데 먼저 전력 설비를 보겠습니다. 자, 왜 전력 설비를 보게 되냐면 우리가 전력 설비가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Third Wave에서 제3의 물결에서 우리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십 년이 흘렀고 드디어 2020년대에 들어서서 특히 작년 금년에 들어서서 우리는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 즉 제4의 물결의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4의 물결의 시대에 돌입해서 2024년도에 거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섹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바로 전력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많이 방송을 보시거나 뉴스를 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AI에 의한 인공지능에 의한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확충돼야 되니까 자, 북미발 또 한국발 그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바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AI 전력 수요 증가, 데이터 센터 확충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겠고 특히 작년부터 금년에는 우리 시장에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각종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의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AI에 의해서 제4의 물결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 확충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 수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 AI 전력 수요가 묶여서 구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구리의 지금 선물가가 연중 최고치를 이미 돌파하고 천정없이 천정부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국제 구리 선물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최근에 5월 달 들어서 우리가 이슈를 하나 잘 봐야 되는데 그 이슈가 MS와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13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이쪽에 당연히 이런 걸 센터를 구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북미발 그죠?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수요가 늘어나는 걸 알고서 우리가 여기 수급이 몰리고 있다. 수급이라면 보통 대형 매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미 전력 설비 쪽에 수급이 몰려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종목들이 뭐 있고 이미 너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아직도 오를 여지가 있고 탄탄한 그저 회사 위주로 제가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마 생소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익숙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향후 거래에 제4의 물결의 시대에 인공지능을 모르고 전력 수요에 대한 수요를 모르고 또 관련된 핵심 종목을 모르고 여러분이 거래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나는 그거 싫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시장에 들어온 이상 시장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죠? 소프트 랜딩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종목으로는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일 일렉트릭인 게 있습니다. 일렉트릭이면 전기란 뜻이죠. 제일 일렉트릭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24년도 스타코프의 배전기기를 OEM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게 5월 달에 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 이 회사의 관계에서는 제일전기가 미국의 최대 전력회사인 이튼에 인쇄로 기판 조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회사가 이튼인데 미국에는 전력회사 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튼인데 이튼이 향후에 제가 이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25년도, 26년도 예상 실적을 봤더니 엄청난 매출이 증가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미국의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 회사가 제일 일렉트릭의 관계사인 제일전기고 거기에 뭐죠? 조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전기 관계회사인 제일전기가 독점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튼이라는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간접적으로 제일 일렉트릭과 관계가 깊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확충이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에 의해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튼이 매출이 급증할수록 그만큼 제일그룹의 제일전기나 제일일렉트릭의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게 우리 주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데 잘 봤더니 최근에 이번 주에는 시장이 급상승하기도 하고 수요일날 연휴 이후에 미국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목요일날 급등했다가 또 금요일날 급락했잖아요. 목요일날 급등한 이유는 또 뭡니까? 목요일날 급등은 미국의 엔비디아나 반도체, AI 반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이 동반 급등을 했었는데 금요일날은 HLB 그룹주가 뭘 맞았습니까? 간암 치료에 대한 미국 FDA의 승인을 보류당했다. 실제로 거래를 당한 거죠. 그러면서 HLB 그룹주 7종목이 전 종목 점 하한가를 가면서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요일날 코스닥 시장부터 1% 이하 하락을 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오후장으로 가면서 코스피 종목도 같이 동반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의 지속 순매수가 이 전력 설비 섹터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줄 수 있으나 우리가 이렇게 수급이 지속되는 이 섹터를 잘 보셔야 된다. 그중에 한 종목이 제일 일렉트릭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익숙한 거는 재룡전기, 재룡산업, 대한전선, 그죠? 대원전선, 이렇게 삼화전기 이 정도 알고 있죠? 관련된 거 삼화컨덴서. 자, 삼화전기, 삼화컨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소한 거 하나 제가 갖고 온 건데 바로 제일 일렉트릭이다. 제일 일렉트릭은 미국의 이튼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실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적이 눈에 잡히는 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주말에 잘 같이 저랑 공부하시고 여러분 포트에 담아두셨다가 전력센터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같이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한번 수급과 차트가 진짜 들어왔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차트는 나중에 보시고 수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5월 3일부터 외국인들이 5월 16일까지 57거 안 나왔는데요. 자, 하루 이틀 보면 이렇게 계속 수급이 들어왔죠. 하루만 빠지고 이때만 빠지고 수급이 계속 들어와서 매달려 있습니다. 자, 전력 설비주 중에 제일 일렉트릭이 이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관계없이 쭉 지속적으로 5월에는 전력 설비의 제일 일렉트릭의 외국인의 수급이 이만큼 들어왔다. 이거에 주목하시자 이 말이고 기관은 딱히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기관은 해당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관심 있다. 외국인은 왜 관심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시중에 나온 뉴스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튼사와 어떤 관계를 이 사람들이 알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제가 그걸 추적한 건 아니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을 잘 보셔야 되고 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차트인데 차트상으로 우리 정배열이죠. 여기 60일선이 있고 21선, 5일선이 있는데 5일선을 가볍게 타면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딱 돌파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금요일날 이렇게 눌림목을 이렇게 줬을 거란 말이죠. 5일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눌림목을 줬던 얘기는 여기서 5일선을 깨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하셔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는 여기서 거래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5월 17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수급을 한번 보시고 수급이 특히 빠지지 않았으면 이쪽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화요일 방송에 매일 그 배트맨 1부에서 섹터 강의를 한 9주 했습니다. 9주. 물론 한 주 정도는 틀리겠는데 한 주 정도 좀 미세하게 오른 게 뭐냐 하면 그 K 타이어에서 타이어 관련주인데 넥슨 타이어 뭐 요 한두 종목 조금 2~3%밖에 안 올랐고 나머지 8주의 섹터 강의에는 전 종목 뭐 한두 종목 빼고 한 강의에 4종목 내지는 한 7종목을 했는데 전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적어도 4거래일 이내에. 특히 최근에 제가 설명했던 전력설비 요 관련돼서도 섹터 강의를 한 게 한 몇 주 전인데 그때 제가 강의하고 나서 대원전선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원전선이 이틀 후인가요? 상한가에 바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날 20% 오르면서 제 섹터 강의를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한 5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게 이게 종목을 강의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흐름상에서 내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잘 관찰하는데 제일 보면 저도 이제 종목만 볼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섹터를 먼저 보고 종목을 버리면 대충 물반 고기만입니다. 그 섹터에서 대부분 어떤 종목은 대원전선처럼 많이 오르고 어떤 전선은 어떤 종목은 좀 덜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력설비주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마켓 시그널에서 오전장에 제가 바이오 스마트는 이 종목 말고 바이오 스마트를 제가 공략주 추천했습니다. 방송에. 그런데 이 종목이 눌림목을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이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종목인가 보다. 스마트 그러니까 스마트 카드를 하나 보다.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제가 강의한 후 딱 3거래일 만에 목요일 날 18%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바이오 스마트가. 그럼 이 종목도 숨은 전력 설비주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공략주를 드렸는데 목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그 수익을 말에 대해서는 가져오지는 않았죠. 그 금요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공략주를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 그랬죠.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섹터를 보면 그 종목 중에 안 오른 섹터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을 고르면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다른 그 전력 설비주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 제가 오늘 차트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18% 이렇게 올랐잖아요. 또 그 전에 섹터 강의를 했을 때 전력 설비 강의 후에 대원전선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뭐 했냐면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강의를 했는데 폴라리스 AI를 강의하고 그 다음 날 시가에서 저가에 그냥 종가 부분에 출발해서 상한가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폴라리스 AI 지금 다 아시죠? 많이 강의해서 제가 섹터 강의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어떤 테마를 보든지 섹터를 봐야 됩니다. 테마라는 건 섹터죠. 그러면 K-뷰티, 전력설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금요일장 급락 나온 HLB 그룹주도 있었는데 지금은 급락이지만 제가 강의했을 때는 강의한 그 다음날부터 급등을 해서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70% 이렇게 올랐다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섹터의 흐름이 끝나면 빨리 이제 다른 섹터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거기에 적응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 또 옛날 거에 그냥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어제 금요일 날 그죠? HLB 그룹주가 급 하한가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지식을 갖고 있지 마시고 섹터를 잘 이동하셔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이런 포지셔닝을 잘 취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종목이 제일 일렉트릭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바이오 스마트도 설명을 그 전력 설비 드렸고 대원전선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 잘 보시고 거래를 잘 하시면 돼요. 이제 자신이 없으시면 저랑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차트상의 위치는 좋아요. 자, 이게 목요일 차트인데 금요일은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금요일 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 여기 딱 걸쳐 있는 거죠.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크게 리스크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될 물량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하락하려면 여기 지금 몇만 주입니까?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한 40만 주 넘는 외국인이 물건을 던져야 되는데 물건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받을 주체, 즉 개인이겠죠. 개인이 없으면 개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팔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판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은 수급이 올리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종목은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그 HB 그룹주에서 추가 하락할 수 있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럴 때도 전력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같이 따라서 매매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반등할 섹터가 반도체 이것이 아니라 전 누연히 말씀드린 제일일렉트릭과 같은 전력 설비주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하나 제가 더 보겠습니다. 같은 일렉트릭인데 얘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요즘에 뜨는 그룹이 LS 그룹이죠. 자, 주로 전력 설비, 구리 관련해서 LS가 있고 LS 일렉트릭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여러 번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그중에 제일일렉트릭과 유사한 종목 LS 일렉트릭인데 마치 형제처럼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유는 북미 지역의 전력 사업 업황 호전으로 해서 제일일렉트릭과 더불어 같이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S 일렉트릭은 1사분기에 대한 신규 수주가 데이터가 이제 뉴스에 좀 나왔는데 가이던스 우리가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가이던스를 초과해서 나왔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상승 요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두 번째, 자,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을 잘 합니다. AS 그룹 전체에서 LS나 일렉트릭이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최근에 초고압 변압기의 미국 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뭔가 지금 크게 매출을 올리는 건 아니고 개척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답니다. 다른 파트도. 근데 이제 초고압 변압기 파트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개척 일단은 런칭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런칭을 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제일일렉트릭과 더불어 LS 일렉트릭도 4월 11일 이후에 외국인이 지속 누적 순매수가 이렇다. 항상 이게 중요한 게 외국인이 누적 순매수 되는 종목은 급락한 경우를 제가 금년도에는 뭐 몇 년 전에 모르겠는데 금년도 작년 12월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있는 섹터에 들어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LS 일렉트릭 잘 보셔야 되고 수급이 들어왔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수급이 어떻습니까? 아까 제일일렉트릭과 비슷하죠? 자, 요 5월 13일 날 제일일렉트릭도 외국인 수급이 약간 빠졌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수급이 들어온 영역이 거의 유사해요. 제일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수급이 들어온 것도 같고 차트도 비슷하죠. 이렇게 양봉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또 이렇게 돋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거 3일 전에 이렇게 외국인이 판 겁니다. 판 거. 그죠? 이렇게 외국인이 양봉을 그릴 때는 틀림없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자, 우리가 가격 메리트 때문에 가격이 우리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차트상의 위치는 완전한 정별입니다. 여러분들은 역배열이 있죠. 이렇게 내려온 구간에서는 싸다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하한가를 여기 음봉이 5개 그린 여기 이 차트로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5개 그린 그 그룹주가 있는데 HB 그룹주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 FDA에서 간암 치료의 승인을 보류했다 하는 뉴스가 나면서 하한가를 점하한가를 치기 전에 여기서 음봉이었던 게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역배열을 그리고 있으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가끔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셔갖고 1년, 2년, 3년, 짧게는 3개월, 6개월 물려있고 손실을 보고 그죠? 이제 한번 물려있으면 주식을 다시 안 보시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정배열에서만 거래하자. 정배열은 얘기는 시장의 수요가 시장의 관심이 여긴 다 몰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이. 시장의 관심. 요 차트를 그려서 여러분들 뭐 파라볼릭이니 뭐 이런 차트 기법들이 있는데 기법까지 다 알 필요 없으시고 그냥 이동평균선만 보시면 돼요. 이 평균이 상승하고 있다. 즉 평균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의 평균 시장 가치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게 5일 동안의 평균 가치 이렇게 오르고 20일 동안의 평균 가치가 이렇게 올라있다 이 말입니다. 자, 20일 동안의 평균 가치가 요 가격인데 5일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면 반등할 확률이 높겠어요? 내려갈 확률이 높겠어요? 반등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근접했으니까 그전에는 높게 평가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잘 보고 우리가 이제 잘 보고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거래할 때는 가끔씩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종목이 좋아하다 보면 누가 좋다 그러면 한번 쏠림이 있어서 우리가 바이어스 돼 갖고 그 종목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게 꺾여서 내려오면 올선 이게 살짝 걸친 건 상관없는데 꺾여서 이렇게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워도
손실 나도 그건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손실 나는 건 상관없죠. 이렇게 하한가를 이렇게 맞으면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못 팔아요. 못 팔아. 사는 사람도 없고 저 HLB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고 올라갈 때 매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올라가도 매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른다 이래서 근데 그건 이제 장기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 장기적이라는 것은 대세 상승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은 우리 상승기를 33개월로 봅니다. 한국 시장은 상승기가 18개월입니다. 18개월 상승하면 하락기가 평균 우리나라 시장은 15개월이니까 상승기와 하락기가 맞먹으니까 한 달 상승하면 한 달 내린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2, 3월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4월달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게 상승 하락기와 하락기가 우리나라의 중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평균치가 그대로 데이터에 맞게 반영이 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도 전력 설비만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고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자, 위에 거 보면 제일일렉트릭도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죠. 차트가 똑같죠.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우리 LS 일렉트릭도 가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오고 여기에 차트도 이렇게 상승을 그려주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섹터라 그런 겁니다. 이 종목 중에서 LS 일렉트릭이 더 오르냐, GL 일렉트릭이 더 오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수급이 몰리면 더 오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맞출 수 있다. 가끔 맞기도 하는데 그 맞춘 게 아니라 우연히 맞은 겁니다.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맞은 거지. 중요한 것은 섹터를 잡아보면 그 섹터가 상승할 때 동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화장품은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제가 수익을 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첫 강의를 한 건 K화장품은 3월 26일 섹터 강의를 화요일 밤 배트맨 1부에서 제가 설명을 한 7종목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5월 지금 셋째 주인 오늘까지도 이제 주인 오늘까지도 계속 전 섹터가 상승하고 있죠. 자, 목요일 날 한국화장품 급등했죠. 뭐 실리콘트는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인그룹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K화장품은 우리가 이제 2, 4분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할 섹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이번 주에도 다시 K화장품이 올랐죠. 자, 지난주에 강의를 잘 보시고 이제 올랐으니까 그 강의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수익이 안 나실 것이고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역시 이번 주도 좋은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방송에서 많은 유명한 전문가들이 추천했던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추천받고 많이 사시고 하셨을 텐데 그 종목이 여러분 포트에 지금 수익이 나있나요? 나인 종목이 있을 수는 있는데 10종목 중에 하나가 났을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다 대부분 물려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금년에는 반도체가 작년보다 업황이 호황인 거는 확실하지만 실적을 현재의 반도체 주가의 가치만큼 내고 있지 않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거래하지 말라 이거 얘기는 아니고 반도체도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AI 반도체 하드웨어의 섹터가 있고 AI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섹터가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맞물려야 인공지능의 시대, 제4의 물결 시대가 열리는 건데 우리 2, 3월에 많이 추천받은 것들은 주로 AI 하드웨어 종목들을 추천받았습니다. 많은 유명한 종목들이 있죠. 에이징랜드, HSP, 고영 뭐 이런 종목들이 단기 뭐 하루에 어제 목요일처럼 3%, 2% 이렇게 오를 수는 있어요. 왜? 미국 시장이 급등하니까. 그래봤자 크게 못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들이 차트상에서 역배열 그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왜? 시장에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는데 물린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반등하면 그냥 매물을 두드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는 단언컨대 지금은 상승 섹터에 있지 않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를 추천하시는데 가끔 맞아요. 근데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그럼 여러분들이 10종목을 사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계산 성공하면 90% 손해라 이 말입니다. 한 종목 오르고 9종목 내리면 90% 손해죠. 산수가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는 그래서 이런 물건도 이런 주식도 팝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10개 정도를 묶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증권사 상품들도 있어요. 예? 그만큼 한 종목에 투자해서는 이익이 안 나고 대부분이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섹터를 잘 고르시고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주목해야 될 게 K화장품인지는 이제 다 아시죠?
제가 3월 26일 강의할 때만 해도 심지어 방송국에서조차도 화장품이 이게 관심을 받긴 받나요? 그러는 거예요. 특히 화장품을 많이 쓰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향후에 그렇게 될 거예요. 보통 봄이 오면 화장품이 관심을 받습니다. 저의 오랜 경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섹터 강의 말고도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가 그리고 내 것이 전통적인 급등주의 종목이다 그랬는데 목요일장에 두 종목이 다 상한가 갔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K 화장품을 잘 보셔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한 이후에 3월 26일에 강의했는데 3월 28일인가 뉴스가 나왔어요. 1, 2월 북미 또 유럽에 대한 K 화장품의 수출 실적이 좋다는 게 처음으로 나온 게 3월 28일인가 하여튼 뭐 구주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28일 아닌데 하여튼 일요일 정도에 나왔어요. 그러더니 월요일부터 K 화장품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 정도에 이제 K 화장품이 드디어 뜨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미 시장에 앞서가서 7종목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단언컨대 그 종목 중에 아무거라도 그냥 눈 감고 매수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30%에서 그죠? 140% 정도의 수익은 그때 사셨어도 이미 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지금 왜 강의하냐? 지금도 여전히 거래하실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4월까지 실적만 해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죠? 두 번째, 상반기 최대의 실적 세타라는 건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상반기를 주도할 최고의 실적 세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환율이 높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 특히 외국인이 어디서 옵니까? 미국, 그죠? 일본,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항공기가 중국과 일본에서 50%가 증편이 됐답니다. 꽉 채서 오고 또 인천에는 그죠? 크루즈로 이제 입항한답니다. 특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1만 명 맥강 파티가 인천에서 있답니다. 크루즈로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냥 인천항 앞에서 그죠? 맥주와 그죠? 한국의 치킨을 마시면서 이런 파티가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사가겠습니까? 저가형, 중저가형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사가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샤넬 같은 이렇게 고급형 화장품이 아니라 품질도 우수하고 증명된 한국 화장품, 또 가격도 적정한 그 인디라고 하는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선호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인디 브랜드 화장품인 종목들이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걸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중저가형이다. 품질은 좋다. 이 얘기죠.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이제 5월 13일, 14일 이제 우리 외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중국 외무장관 회담을 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을 그죠? 개최하는 걸 협의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이 뉴스가 어떻게 우호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받을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다음에 5월 방한한 외국인이 특히 일본인과 중국인이 역대 최대다 이런 데 주목하셔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K 화장품 그러면 요즘은 대장주가 뭡니까? 실리콘2 모르신 분은 없죠? 제가 이걸 첫 공략주로 드린 게 2월 2일 제가 서울경제TV 첫 방송에 나오면서 공략주 1번이 실리콘2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공략주로만 드린 게 공식적으로만 드린 게 4번입니다. 4번. 2월 그죠? 2월 2일, 3월 26일, 4월 12일 또 4월 말 그다음에 심지어 지난주에 화요일에도 5분 동안 실리콘2를 다시 설명했고 제가 수익을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1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매번 보셨죠? 매번 실리콘2 갔다 오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고 있죠? 방송을 보실 때마다 매수하셨어도 계속 여러분들은 수익입니다. 왜냐? 실리콘2는 2024년도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1,400억인데 제 판단에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추정치 말고. 왜냐하면 1사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1사분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건 1사분기만 고려한 게 아니라 연단위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근데 그럼 2020년도 대비해서 그럼 실적이 몇 배냐? 자, 2년 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배 증가했답니다. 140억 내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1,400억 10배 증가한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화장품과 틀립니다. 우리가 회사가 수익을 내려면 이만큼 매출을 발생해서 그죠? 고정비, 픽스트 코스죠. 이 고정비를 까고 나머지 뭐죠? 고정비가 아닌 매출 연동비, 그죠? 매출 연동비를 까고 이만큼이 수익인데 이 회사의 구조는 뭐냐면 이 회사의 구조는
이 고정비가 정해져 있다는 거 거의 약간의 플렉서빌리티는 있지만 고정비가 정해져 있고 매출이 올라가도 이게 고정비가 따라 올라오지 않는 거지. 이 고정비가 딱 거의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 고정비가 뭐냐면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와 연계된 관련된 사람들이 묶여있는 하나의 시스템. 이 이커머스 시스템의 고정비니까 여기다 얻는 회사들이, 즉 여기 들어오는 회사들이 자 들어오는 나라들이죠.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그죠? 뭐 말레이시아 이렇게 들어올수록 매출은 계속 늘어가는데 고정비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급증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화장품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어떤 방송국에서는 이게 북미양이라고 그렇다는데 북미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는 150개에서 200개 국가니까 사실 정확하게 몇 개 국가에 들어간지는 이 회사 사람들도 아마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거의 전 세계의 모든 그 나라의 그 컨슈머들이 우리 K 브랜드의 화장품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실리콘트밖에 없다. 어떻게? 유일하게 실리콘트만 이커머스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토니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다 이제 우리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매장이 유지하려면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고정비용이 계속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이익의 크기는 증가해도 영업이익률이. 근데 실리콘트는 구조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축된 플랫폼 하나가 있고 계속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만큼의 마진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실리콘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어도 트레이딩 하시는데 유리하겠다 이 말이고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수 있나 과연? 자 보겠습니다. 그럼 왜 실리콘트는 오늘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왜 실리콘트를 또 설명드리냐? 왜냐하면 여전히 5월 9일 이후에도 외국인의 대량 수매수가 지속돼 있고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 뉴스가 나온 것도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 뭐가 인기가 있냐면 중저가형 선블락 있죠. 우리 그 선크림이라고 그러죠. 자, 그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제 햇빛을 많이 보게 되니까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바르셔야 되는데 피부 보호하려면 선크림 쪽에 선블락 쪽에 상품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 뉴스고 나오지 않은 뉴스이면 다른 쪽에서도 관련해서 우리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관련 상품을 많이 매수하겠죠. 그걸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요. 나온 뉴스만 보지 마시고. 그럼 따라서 이 회사는 계속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우리가 많은 양의 금액을 갖고 거래하시면 안 되고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데 수급을 보면서 하는 수급 매매를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보는 수급 매매를 하자. 이렇게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상황을 한번 볼게요. 수급이 아직도 안 빠졌어요. 수급이 실리콘트 수급이 여기 이제 날짜가 5월 17일이 빠져서 그런데 수급이 오늘도 이제 어제는 좀 외국인이 팔았는데 자 수급 보세요. 외국인들이 몇만 줄 샀습니까? 이렇게 그죠? 기관들도 여기 좀 팔았지만 파는 거 빼면 자 외국인들이 5월 9일부터 60, 80, 90, 100, 100 몇십만 줄을 샀어요. 외국인들이 이 비싼 주식을 28,000원짜리 주식을 100 몇십만 줄 샀다는 얘기는 이 주식을 팔고 나가지 않는 한 이 회사가 급락할 확률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건 차트를 제가 그려놨는데 차트를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추천한 날짜입니다. 이때 추천해서 이렇게 올랐다 이거고 또 이때 추천했습니다. 이때 항상 제가 보면 내려갈 때는 추천 안 합니다. 여기 5일선 반등했을 때 추천해서 이렇게 올랐고 이때서 추천해서 이렇게 오르고 자 최근에 5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추천해서 자 5월달에 제가 5월 7일 날이죠. 5월 7일 날 유날. 자, 유날 추천 날이 유날인데 이날 배트맨 그 화요일 날 방송 실리콘트 특집 5분간에 가서 실리콘트만 말씀드렸던 그때 보시고 사셨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70%의 수익을 나실 수 있겠다. 그죠? 강력하게 상한가는 2번을 올라갔잖아요. 그죠? 강력하게. 그리고 이 5일선에서 지금 5일선을 안 깨지고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금요일도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알려드리면 자 여기 5일선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검은 선이 5일선인데 여기 지금 거래가 계속 5일선에 닿으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량 트레이딩 하실 때 5일선 근처에 내려온다 하면 좀 사시고 올라가면 파시고 이렇게 거래를 하시라 이거죠. 홀딩 하시라 마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듣고 홀딩 하시라고 나중에 손해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5일선이 깨고 내려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손절이든 뭐든. 그런데 홀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데이트레이딩을 하셔라. 5일선에 붙으면 자, 이 5일선에 붙었다 올라가죠. 붙었다 올라가고 붙었다 오르잖아요. 계속 매일.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실리콘트 하나만 우리 월요일부터 뭐 매수할 종목이 없다. 실리콘트 하나만 여러분 거래하셔도 큰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 실리콘트가 계속 실적을 내고 수급이 있으니까 그냥 제일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된다. 제가 이제 지금도 수급을 이렇게 보면 수급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수급이 매도가 없어요. 매도가. 네?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데 금요일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금요일자가 이게 안 나왔죠. 이제 그 목요일날 만든 자료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트 여러분들 K뷰티에 잊지 말아야 할 종목이 실리콘트다. 그래서 다른 방송사에서 말씀드리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뭐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수익 구조가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커머스라는 고정비 구조에서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혹시나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거래하셔도 된다. 과감하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박으라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금액 중에 한 10%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트레이딩 하시면 좋은데 요 수급을 보면서 요 5일선을 보면서 거래를 하시라. 그럼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종목을 이미 몇 주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강의할 때마다 사신 분들은 다 수익입니다. 왜? 한 번도 종가상에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강의하시는 것만 보시고 매수하셨어도 여러분 다 수익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 첫 출연한 2월 2일 그냥 믿고 사셨어도 이때 못 믿었으면 이때 상한가 한번 들어갔거든요. 이때 상한가? 이때부터 상한가 한번 먹었죠. 근데 이때 제가 섹터 강의를 20분 동안 할 때만 해도 이때 매수하셨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자, 2년간, 1년도 아니고 2년간 주식 농사는 끝난 겁니다. 자, 이때 이후 수익률이 제가 막 240%입니다. 자, 이때만 제가 하셨어도 70%니까 여러분들 실리콘트 한 종목만 잘 잡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종목을 보지 마시고 섹터를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섹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거래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실리콘트로 대박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제가 어떤 지인에게도 방송 출연 전인가 방송 출연 후인가 같은 2월에도 좋은 종목 추천해달라고 해서 실리콘트 한번 보라고 매수하도 좋다. 근데 며칠 내렸죠. 이렇게 며칠 2, 3% 내리기도 하죠. 왜? 좋은 종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 실리콘트가 이때만 해도 세상 사람들한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추천을 해도 안 올라가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근데 언제부터 사람이 주목을 받냐? 이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그냥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의 흐름이 거시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고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리콘트가 왜 좋은 종목인지는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잉글우드랩이죠. 금요일 하락장에서도 급등한 7%, 8% 급등한 종목이 얘입니다. 금요일도 8% 급등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마켓 시그널 특징주로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죠? 수익을 말하다 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잉글우드랩을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것도 왜 갖고 왔냐? 여전히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에 일어나고 있다. 영업이익이 2배 성장해서 29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국내 상장된 미국 화장품 회사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회사 특징은 뭐냐면 우리 실리콘트만큼의 우리는 그 고정비 효과를 본 회사는 아니지만 이 회사의 로케이션이 즉 위치가 좋다.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인과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 미국의 뉴욕 근처의 뉴저지에 딱하니 회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국제 물동량, 그죠? 국제 운임 지수, BDI 뭐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믿지 않는다 이거죠. 전혀 믿지 않고 현지 생산, 현지 판매를 한다. 자, 미국 현지 생산, 현지 판매를 하니까 당연히 수익 구조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잉글우드랩을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K뷰티 그러면 여러분은 실리콘트와 뭘 보셔야 된다? 잉글우드랩을 꼭 보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자, 대주주가 빵빵하죠. 대주주가 뭐 대기업은 아닌데 대주주가 그래도 화장품계에서는 큰 업체 중에 하나가 코스메카 코리아다. 이 회사는 전략적으로 잘한 게 중국과 동아시아 쪽은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북미 시장은 잉글우드랩을 통해 공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잉글루드랩 코리아가 있지만 이 회사의 역할은 어떤 컨트롤 타워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그 세일즈하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잉글루드랩이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유일하게 반등한 회사가 올라간 회사가 잉글루드랩이고 제가 수년간 한 4, 5년간 이 잉글루드랩을 지켜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잉글루드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잉글루드랩 누구보다도 수년간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수년간 지켜보고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지 어차피 어느 날 몇 개월 분석했는데 이게 좋다 이게 아니고 저는 이 회사의 현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IR 자료도 다 다운로드 해갖고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신문에 나온 뉴스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 자체에 들어가면 IR 자료도 있고 분석 자료가 다 있어요. 이 회사의 홍보 자료가. 그걸 다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벌써 몇 주간 설명을 드렸죠. 자, 금요일 급락장에서도 이 종목은 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오르냐면 펀더멘털이 좋다 이거예요. 펀더멘털이. 자, 회사가 탄탄하게 공장 구조와 마케팅 구조가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른다. 이걸 주목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보통 대형 증권사에서는 그 지잡지라고 해서 이게 소형주들을 우리는 좋은 말로 하면 스몰 캡인데 이걸 추천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급등락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큰 주가 아니라 좀 중소형 중에 스몰 캡인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이 잉글루드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탄력성이 원하면 실리콘틀을 거래하시는 거고 안정적인 거래를 원하면 잉글루드랩을 거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차트상으로 업데이트된 지난주보다는 업데이트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목요일 날 제가 자료 올렸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자료는 이게 양봉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이유 아무 때나 그죠? 아무 때나 매수하셨어도 무조건 수익이죠. 무조건 수익이죠. 무조건. 제가 지난주 수익을 말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아무 때나 매수하셨어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매수하셨어도 수익이 나는 이유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그냥 약한 주식에 비해서는 강하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잉글루드랩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자, 오늘의 수급은 한번 제가 금요일 수급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안 적혀 있어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금요일 수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수급도 빠지지 않아서 수급이 금요일 날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는 없었는데 보게 되면 금요일 수급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잉글루드랩이 차트가 지금 여기가 양봉 이렇게 그립니다. 약간 이 정도. 그러니까 잉글루드랩은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잉글루드랩은 원래는 외국인 주식이 아니라 기관 주식입니다. 기관들이 원래 많이 사는 종목인데 최근에 KBT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할 수 있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의 그 주가도 어느 정도 되고 좀 물량이 좀 돼야지 매수할 거 아닙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됐고 제가 강의를 드린 게 이때 3월 26일 날 화요일 밤에 자, KBT 섹터 강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계속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수익을 줬습니다. 계속. 그 눌림목을 주다가 그죠? 또 계속 수익을 주죠. 계속 수익을 주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방송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잉글루드랩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겹다. 저 사람 맨날 왜 잉글루드랩 갖고 그래. 실리콘타님 잉글루드밖에 없나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실리콘투와 잉글루드랩만 거래하셨으면 반도체 종목 하나도 안 하셨어도 금년에 대박 수익을 하셨을 한 해라고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를 만났냐가 중요한데 저는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수익을 못 내실까 봐 제 강의 들고 손실을 할까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제 종목이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이렇게 보시고 거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그리고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5월 8일 날 제가 주 종목을 그냥 무료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따로 뭐라고 말씀드리냐? 실리콘투, 잉글루드랩 이런 우량 종목에 투자하세요. 예? 반도체 종목 이상을 사지 마시고. 근데 그날 5월 8일 날 제 설명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다 대박 났겠죠? 5월 8일 날. 지금도 이미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섹터 강의한 것도 이렇게 올려놨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3월 26일 날 강의한 건 3월 27일 날 올려놨고 5월 8일 날에 제가 올려놓은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만 보시고 그냥 뒤늦게라도 밤늦게라도 사신 분들은 그냥 이익인데 그것도 못 사신 분들은 손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화려한 말이라든가 미사여구에 그 여러분들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종목들을 잘 찾으시고 오늘 제가 섹터 강의를 2개 했잖아요. 2개 강의. 그죠? 전력설비와 KBT를 잘 보자. 종목 4개 드렸죠. 4개 잘 보시고 다음 주에 거래하시고 자, 다음 주 대응 전략은 뭐냐? 자, 우리 H1B1로 인해서 금요일 날 코스닥, 코스피가 하락했는데 그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섹터 KBT와 전력 설비주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적과 수급 섹터에 주목하자. 3가지인데 오늘 제가 설명 안 드린 섹터가 있어요. 여기 오늘 설명드린 거고 인공지능 AI도 우리가 하나의 섹터로 봐야 되는데 이게 금요일 날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거나 이제 추적을 잘 못 하시니까 추적을 못 하시니까 저랑 이렇게 자주 함께 하시면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릴게요. 2번째 또 뜨는 게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 인공지능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도 3주 연속 금요일 마켓 시그널 공략주로 인터플렉스, 시노펙스 또 한 종목이 또 있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 관련돼서 PCB 관련된 종목이 인터플렉스, 그죠? 또 시노펙스 이런 또 세 종목을 드렸어요. PCB 관련 종목을 전부 다 급등했잖아요. 왜?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그래요. 이 PCB가 뭐냐면 PCB가 어떤 반도체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걸 다 연결해주는 신경과 같은 게 PCB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공략주만 보신 분들에도 저도 신기해요. 제가 그 공략 드린 게 그때는 안 올랐지만 몇 거래일 지나면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다 급등했습니다. 다 급등.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주목하실 섹터가 애플과 삼성전자가 지금 인공지능 폰이라고 얘기하래요. 이런 폰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강의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섹터는 바로 이런 섹터에 있다. 제가 이제 강의하신 걸 늘 잘 보시고 이런 섹터를 공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꼭 섹터를 보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